자동 자막 프로그램을 알기 전에 제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느 날 자막 작업을 하는데 너무 이게 어려운 거죠. 너무 노가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안 되겠다. 왜냐하면 자막 작업이라는 게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되잖아요. 그리고 또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여가 시간에 이걸 편집을 해야 되는데 자막 작업이 상당히 많은 시간이 또 소요가 되잖아요. 또 영상 작업을 회사 일로서 하시는 분들은 이 자막 작업이 또 오타가 날 때 부정확한 정보를 또 전달할 수 있는 또 리스크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의학 용어라든지 뭐 경제 등 뭐 정확한 정보 전달이 중요한 콘텐츠 영상에서는 또 오탈자에 대한 또 리스크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점점 이 자막 작업이라는 게 손이 많이 가고 노가다라는 인식이 좀 강해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점점 자막을 생략하게 돼요. 분량이 많은 그런 기업 채널 같은 경우는 회사 일이니까 또 자막 생략도 못해요. 보통 회사에서는 자막을 다 넣자라는 인식이 있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노가다는 맞지만 최대한 효율적이고 빠르게 작업하기 위해서 한번 콘텐츠를 제작을 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하고 있는 그 말자막의 제작 순서에 대해서 말씀드려 본다면, 먼저 최초에는 촬영 원본과 오디오 싱크가 있겠죠. 그 싱크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컷 편집을 이제 러프하게 합니다. 완성된 컷 편집에서 진짜로 쓸 OK 컷을 선별을 해서 구성을 쫙 해놓습니다. 그래서 완료된 그 컷 편집을 가지고 오디오로 추출을 해요. 그 자막 작업을 거치고 그거를 다시 프리미어로 불러와서 자막 보정을 합니다. 네, 이렇게까지 제가 말자막을 작업하는 순서고요. 네, 이렇게 해서 브루를 활용한 말자막 제작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 시퀀스가 OK 컷까지 최종 선별된, 그래서 요걸 가지고 말자막을 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오디오로 추출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 다 보여드리긴 좀 기니까 한 30초만 해볼게요. 30초만 이렇게 잡아서 요거를 이제 오디오 파일로 내보내겠습니다. 컨트롤 M, 포맷을 mp3로 선택해 줍니다. 그리고 익스포트 해주면 이렇게 오디오만 빠르게 저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연용 음성 파일이 저장이 됐고 브루를 실행해 줍니다. 추출한 오디오 파일을 브루에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새 영상으로 어떤 작업을 할까요? 라는 이 팝업이 뜨는데요. 그래서 새로운 씬 추가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음성 분석함 체크, 그리고 되게 좋은 기능이 있는데 원고 불러오기가 있어요. 그 스크립트에 맞춰서 이게 음성 분석을 쫙 해주거든요. 그러면 고칠 게 없어요. 그냥 바로 그대로 자막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원고 불러오기를 하려면은 그 대본을 다 작성을 해야 된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음성 분석함을 누르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문장을 추출하고 있습니다. 이게 월에 얼마 쓸 수가 있어요. 120분인가 100분인가 쓸 수 있는데, 그 뒤로는 이제 유료고, 뭐 주에 1, 2회 정도 제작하는 뭐 제작자들이라면 충분히 사용하고 남는 분석 시간이기 때문에 뭐 유료 걱정은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분석이 다 되면은 이제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씬은 제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화면은 원래 영상이 나오는 화면인데 왜 검정색으로 나오냐면은 음성 파일만 추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검은색 화면으로 나오게 되고, 영상 파일로 추출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오디오에 좀 집중이 좀 잘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성에 집중을 하는 거죠. 구간별로 이렇게 다 나눠줍니다. 아무래도 이제 제가 30대 거의 중반에 다 됐다 보니까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홈트레이닝만으로는, 근데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클립이 저 30초 분량인데 한 14개 정도 나온 거죠. 그래서 14개 클립이 나왔고, 근데 요거를 이제 또 보정을 해줄 거예요. 일일이 한번 확인을 해준 다음에, 오타난 거는 오탈자 고쳐주고, 그 다음에 구간, 예를 들어서 이런 구간 하는 홈트레이닝만으로는 들여쓰기가 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래서 홈트레이닝인데 홈 띄고 트레이닝으로 넘어갔으니까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당겨줄 겁니다. 트레이닝만으로는 뭔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요거는 같이 붙어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요 구간에 클릭을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띄어쓰기가 되고, 라는은 땡기니까 백스페이스 해주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 소소하게 하는 홈트레이닝만으로는 뭔가 좀 약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되고, 이 자막 스타일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저는 많이 쓰는 건 없고, 그냥 전체 클립을 컨트롤 A에서 전체 선택한 다음에 서식에서 나눈 스퀘어 노멀에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밑에 붙이기 하고, 테두리는 없음, 배경 없음, 형광펜 없음, 그림자 없음 해서 그냥 흰 색깔 기본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프리미어 프로 가서 자막 스타일을 해줄 거기 때문에 저는 굳이 여기서는 따로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자막 작업을 해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화면 분할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빠르게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검사하고 컨트롤 A, 컨트롤 V
이것도 해보고 복싱도 해보고 여기 복싱이 들어가야 되는데 복싱이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복싱을 쳐주는 거예요. 복싱. 근데 여기 어디서 내려야 될지 모르잖아요. 복싱을 바꾸고 싶은데 복싱도 그러면 실제 도가 복싱 도가 같이 들어있는 거죠. 도가 아니라 복싱 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복싱도 해. 네, 여기서 복싱부터 이 구간을 잘 잡아주고 엔터를 누르면 여기가 이제 복싱 도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엔터를 눌러주는 거죠. 들여쓰기를. 그러면은 복싱도 해보고 서핑도 땡겨주고 네,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이 됐죠. 그럼 이렇게 자막 작업이 끝났는데 프리미어 프로에서 쓰려면은 브루 파일로는 안 되고 브루 파일에서 프리미어 프로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자막 파일로 변환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파일, 다른 형식으로 내보내기, 그 다음에 프리미어 프로 XML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프리미어 프로 XML. 자, 여기서 기본 자막 체크되어 있는 거 그대로 해주시고 내보내기. 그럼 그 자막 폴더에 XML 형식으로 저장이 됩니다. 됐죠? 이게 XML 파일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그냥 프로젝트 안으로 끌고 오시면 돼요. 이렇게 드래그해서 끌고 오면은 이렇게 자막 폴더로 네, 이렇게 로딩이 끝나면은 자막 시퀀스가 생성이 돼요. 그럼 그 시퀀스에 들어가 보면은 자막이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자막을 오디오 빼고 전체 선택을 해준 다음에 컨트롤 C, 그 다음에 아까 그 시퀀스로 와서 그래서 불러온 다음에 여기서 옮겨야 돼요. 이렇게. 이게 좀 번거로워요. 프리미어 프로는. 확대해서 보면은 네, 이렇게 잘 됐죠. 그래서 자막 보정을 해줄 건데 여기 보면 구간이 이제 조금씩 안 맞잖아요. 여기 복싱도가 안 맞으니까 요거를 당겨서 이렇게 맞춰주는 보정 작업을 거칩니다. 자막 스타일을 좀 바꿔볼 건데요. 그래서 자막을 하나 클릭한 다음에 에센셜 그래픽이라는 탭에 들어가 주시고요. 없으면은 윈도우에서 에센셜 그래픽스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에센셜 그래픽 텍스트를 누르면 네,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자막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자막을 레시피 코리아, 그 다음에 스트로크 없음, 백그라운드 없음, 폰트 크기는 조금 크게, 요거를 스타일스에서 저장을 해주는 거예요. 크리에이트 스타일. 테스트 1이 저장이 됩니다. 나머지들은 적용이 안 됐고 요거 첫 번째 자막만 적용이 됐을 텐데 그 다음에는 전체 선택을 해서 이 테스트 자막 프리셋을 옮겨서 붙여 넣으면 모든 자막에 네,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네, 위치가 좀 밑에 있는 것 같죠? 그러면은 첫 번째 자막 선택해서 이펙트 컨트롤 창 해서 벡터 모션 이 포지션 세로 값을 위로 올려줍니다. 한 470이 좋겠네요. 그 다음에 벡터 모션을 선택을 해서 컨트롤 C, 그리고 나머지도 컨트롤 시프트 V에서 속성 붙여넣기 해주면은 다 올라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브루를 활용한 말자막 제작이 끝이 났습니다. 자막 작업은 저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한테 맞는 가장 좀 빠른 작업인 것 같더라고요. 최대한 빠른 작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까지 작업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고, 뭐 이 이상이 더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AI를 활용한 뭐 자막 프로그램 뭐 플러그인도 나오고 있으니까 뭐 추후에 그런 것들 다시 한번 만져본 다음에 저도 한번 제작을 한번 다시 해보도록 할게요. 너무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요약 자막으로 대체하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너무 러닝 타임이 길고 자막이 많을 때, 그렇다고 또 자막을 안 쓸 수도 없고 할 때 또 요약 자막으로 대체하면 상당히 좋거든요. 화자의 포커싱을 맞춰서 또 화자의 이야기에 집중할 수도 있고 또 중요 포인트에서 또 강조도 되니까 뭐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또 자기 자신에게 맞는 그런 자막 제작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어떤 노하우들을 습득을 한다고 해도 결국엔 자기한테 잘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괜찮은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은 자신의 스타일로 흡수를 시키는 거죠. 작업 방식은 각자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막에 대한 중요성은 어떤 배리어 프리 콘텐츠를 제외하면은 우선순위는 상당히 낮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막을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생각이고, 우리나라 영화나 그 팟캐스트 인터뷰 콘텐츠를 볼 때 그런 화자의 이야기나
뭐 스토리에 집중을 하잖아요. 이렇게 어느 순간에 이렇게 자막하고 사람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가 어느 순간에는 자막을 보지 않는 그 시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내용을 집중하게 만들면 자막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 사실 자막 작업이라는 게 정확성에 대한 그 리스크도 있고 시간을 또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 작업이에요. 아마 그 레거시 미디어, 예전 방송 미디어 그런 포맷이 유튜브로 아마 그대로 옮겨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방송에서 그렇게 해왔으니까 익숙하기도 하고 나도 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자막 작업이 귀찮고 뭐 힘들어서 영상 편집 자체가 엄두가 안 나게 되는, 촬영본들이 편집을 하지 못하고 계속 쌓여만 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자막 작업을 하기로 했으면은 브루든 프리미어 프로든 뭐 요약 자막으로든 자기만의 스타일을 좀 적용을 해서 전체적인 작업 시간을 잘 분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